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되는 하락 속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 현재 가격의 하락이 정말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가격의 하락 속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 그리 좋지 못한 소식 또한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죠. 오늘은 미국의 유명 자산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이 $10,000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겐하임의 CI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은 $10,000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 CNBC의 프로그램에서 미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마이너드의 경우는 현재 기술적 지표에 따르면 $10,000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것은 약간 극단적일 수 있으므로 $15,000라고 말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멘트 때문에 더욱 얄미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스콧 마이너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50% 하락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며 이때 당시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을 하고 얼마 뒤 하락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당 $600,000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0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공포를 넘어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의 $10,000에 도달한다는 말이 실현이 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SEC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퍼포즈 비트코인 ETF인데요. 연이어서 이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도 캐나다인들의 계속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 평균 몇 개의 비트코인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퍼포즈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최근 1개월 일평균 86.15BTC를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자산운용사 산하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평균 86.15BTC가 증가를 하며 총 3,446BTC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퍼포즈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21,114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퍼포즈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을 타고 하락할 때 일평균 $300만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30,000 아래로 떨어진 뒤로 퍼포즈 비트코인의 ETF 보유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캐나다인들의 경우는 가격에 상관없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ETF 소식은 단연 미 SEC에서의 ETF 승인 소식일 겁니다. 물론 캐나다와 브라질에서의 승인 또한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글로벌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승인이 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현재 계속해서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에서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7월로 미루어졌는데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다음 달 결정이 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기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희망회로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 4월 미국의 의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노력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 미국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융업체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한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금융업체들이 암호화폐 투자 가능한 연금 상품 출시를 잇따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은퇴를 위한 저축, 당신은 비트코인에 베팅할 수 있다라는 칼럼을 통하여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특히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출시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관련 연금 상품은 크립토 IRA 그리고 비트코인 등의 단어를 포함해 출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온램프 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인 타이론 로스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길 원하고 있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판이다, 불법적인 도박이다 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시각이 있긴 하지만, 과연 그때 당시 미국의 연금 상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될 것이란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미국의 공적 기금과 연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소식은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5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보편적인 퇴직연금이죠. 401k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미국의 연금 최대 5,500억 원이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던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에게도 지금 움직이지 않는 가격이 답답할 뿐이죠.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격에 이제는 끝이겠지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격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불을 얻으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욱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며 내재 가치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이 CBDC의 경우는 중국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들에서 CBDC에 관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속 오늘은 브라질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CBDC의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CBDC의 출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정 발표를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로베르토 캠포스 네트의 경우는 CBDC의 출시를 위한 연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만 기술력, 전세계 통일성 등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말 안에 CBDC 출시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CBDC의 실사용화를 짧으면 내년 안에, 길면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의 월렛을 이제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CBDC의 사용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 CBDC의 발전인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BDC의 발전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포커싱 속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암호화폐의 주무부처로 임명이 된 후 굉장히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 6월 15일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장 컨설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컨설팅 참가 희망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금감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상장 폐지와 유의 종목에 관하여 리스트를 매일매일 보고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직후 거래소들의 무더기 암호화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실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업비트는 이제 그 기간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에 대한 실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를 확보해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최근 마쳤다고 합니다. 3사와는 다르게 업비트의 경우는 여전히 금융당국과 현장 컨설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3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컨설팅에 대한 총평은 문서 형태가 아닌 구두 형태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예상과 다르게 총평에 대한 내용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정리를 받았다. 6일간 진행된 컨설팅에 대한 느낀 점을 파트별로 간단히 정리해 주었으며 이슈가 될 만한 큰 내용은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업비트의 경우는 현장 컨설팅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업비트의 관계자의 경우는 이에 대해 현장 컨설팅에 대한 신청은 이전에 했으나 아직까지 일정을 조율 중이다. 4대 거래소 3곳이 현장 컨설팅을 이미 마친 만큼 후속 주자로서 잘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의 모습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경우는 세금을 거두려고 수작 부리는 거다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아직까지 큰 틀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자리를 잡으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하나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자리 잡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소송에 관한 내용들이 하루 걸러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리플사에서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SEC 소송 관련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의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관련하여 새 변호사인 사라 프로스트코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인물이 새로 임명된 사라 프로스트코라는 변호사입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시작되며 변호사를 1명, 2명만 선임한 것이 아니었죠. SEC 소송에 총 21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의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이때 당시 리플 어벤져스가 탄생한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또한 나왔었습니다. 현재 21명의 변호사의 경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변호의 4명, 크리스 라센 변호의 4명, 리플사 변호의 13명이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오늘은 크리스 라센의 변호사가 교체된 것으로 소식이 나온 것이죠. 현재 계속되는 리플사와 미 SEC의 소송이 현재 조금씩 리플사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기간에 소송이 마무리되진 않겠지만 변호사도 바꾼 만큼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일요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